폐경 이행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생리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불면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몸 전체의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기분 조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 가족 불화가 시작이 돼요. 리스크가 2배 이상 올라가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해드려요. 폐경기랑 갱년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폐경기는 말 그대로 생리가 안 나온 지 12개월, 즉 1년이 됐으면 그냥 폐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갱년기는 사실 폐경기 전후 모든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심텀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상들인데, 여성 호르몬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사람에 따라서 증상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 증상들 중에 하나가 우울감, 기분, 이모셔널 언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분 조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나기도 하고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요게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우울감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열 조절도 안 돼. 체열 조절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냥 열이 훅 올라요. 남들은 에어컨 트는데 나는 춥고, 남들은 막 춥다고 이불 덮는데 나는 혼자 막 선풍기 틀어야 되고 이런. 그리고 식사할 때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뚝뚝 떨어져서 뭐 약간 눈치 보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고구마처럼 확 달아올.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 있으시다면 내가 이제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마침 생리 불순이 시작돼. 생리를 이제 지난달에 했는데 이번에 건너뛰지? 이번에는 왜 양이 이렇게 적어지지? 이런 거. 그래서 생리의 불규칙성과 생리 양이 점점 줄어든다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폐경 이행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쭉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생리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딱 폐경이 되는 시기가 이제 1년 정도 돼요. 근데 갱년기 증상들은 그 이전부터, 보통은 갱년기를 겪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도 된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60대까지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그런 증상들, 이제 막 화나고 열나고 이런 건 없는데 또 증상이 바뀌어. 막 밤에 잠이 안 와. 막 양 1000마리, 10,000마리 다 새도 막 말똥말똥. 그리고 뜬 밤 샜는데 낮에도 뭐 도저히 잘 수가 없고. 이러면서 이제 수면의 불규칙,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불면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몸의 건조함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마름, 눈 건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의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이제 이런 거. 근데 가족 불화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원래는 평소에는 별로 이제 신경질 안 하고 화 안 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말을 탁 해서 컨트롤이 안 돼. 화가 확 나는데 상대방은 내 지금 이 호르몬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상대방은. 또 그분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정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기를 되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질병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몸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갱년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겪는 질병, 골다공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면서 L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런 거 있잖아요. LDL이 확 높아져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 즉 갱년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갑자기 내가 심혈관 질환이 생겼다, 협심증이 생겼다, 이제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뇌질환 중에서 혈관성 알츠하이머 증상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알츠하이머 리스크가 2배 이상 올라가요. 이게 이제 뇌 신경절단 물질과 관여하는 증상인데,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시기, 즉 갱년기 시기에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해드려요. 네, 나는 우리 집안에 치매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누구한테 예고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리부터 관리하면은 예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다 우리 몸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는 갱년기다.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이고요. 폐경기는 폐경으로 가는, 즉 폐경
폐경 이행기에서 딱 폐경이 되면 이걸 폐경기라고 하고, 갱년기는 폐경이 된 그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어서 갱년기는 이만큼, 폐경기는 이 시기를 말한다. 조기 폐경은 보통 40대 이전에 폐경이 됐다면 너무 빨리 폐경됐다, 조기 폐경이다. 근데 이제 조기 폐경이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냐, 여자들은 막 그 생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순간이 너무 사실은 귀찮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뭐 생리 월경 뭐 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경 시기를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생리를 한다는 것, 즉 여성 호르몬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건 이제 바로미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기 폐경은 보통은 이제 한 30년 이상 생리를 한 이후에 폐경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폐경한 것을 그냥 대략 조기 폐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전에 폐경됐다라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디에서? 난소 기능에서. 그래서 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단순히 폐경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의 증상들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서 폐경, 생리, 뭐 조기 폐경, 갱년기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심텀은 보통은 이제 생리가 끊어질 때는 갑자기 규칙적으로 막 하다가 딱 이렇게 끊어진다기보다 뭔가 불규칙성이 이제 서서히 동반이 돼요. 그래서 28일이나 30일이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생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한 20일 주기로 빨라졌다든가,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심텀은 이렇게 불규칙성이 동반된다. 그래서 일단은 생리 불순 또는 이제 불규칙, 생리양 이런 것들이 규칙성에서 떠나고 뭐 생리양이 점점점 줄어든다든가, 생리가 뭐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건너뛴다든가 이러면서 생리의 규칙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30대 중후반인데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양이 준다, 이러면 빨리 검사 시작해서 폐경을 늦추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해요. 이거 치료 가능하십니다. 여성 호르몬 농도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서라도 한 10년 이상 내가 여성 호르몬 농도가 좀 몸속에 유지되어야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폐경은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요거는 먼저 체크해서 일단 조기 폐경을 막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기 폐경의 원인 중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는 게 뭐냐면 흡연하고 음주예요. 흡연과 음주, 그다음에 니코틴과 알코올은 난소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과도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난소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조기 폐경이 유발되고, 조기 폐경이 일어나면 여성의 삶에서 노년에, 즉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골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사성 모든 증후군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복부 비만이나 체해 지방이 많아지는 것, 요거는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몸 관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일단은 조기 폐경을 막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금주, 그리고 금연, 요거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기 폐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알려져 있는 거, 이거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너무 식상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그냥 가볍게 슬렁슬렁 이런 것보다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심박동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한 20-30분 정도 하는 것으로 폐경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폐경을 늦추는 방법, 그게 결국에는 노화를 늦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폐경을 늦추는 거, 귀찮은 거를 오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안티에이징이죠.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이고 안티에이징 하는 방법이 일주일에 2-3번, 20-30분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운동, 너무 간단하죠? 네, 요거 하시면 폐경도 늦추고 건강하고 안티에이징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 음식들은 이제 비타민 E, C,
D, 그다음에 오메가3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항염증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몸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CRP라는 염증 수치가 점점 더 높아져. 뭐 특별히 감염이나 뭐 어디 다쳐가지고 염증이 생긴 게 아닌데도, 왜냐하면 세포가 이제 죽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세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서 염증 세포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성 염증이라는 그런 수치로 인식이 돼요. 그런 염증을 얘네들이 개선을 해주는 게 그런 오메가3나 뭐 코엔자임 Q10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굳이 과일을 이제 선택을 하자면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뭐 이런 베리류. 그래서 뭐 이런 베리류 과일에 항산화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견과류, 씨앗류 요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만약에 이제 뭔가를 선택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이런 식습관을 좀 잘 익혀서 나를 좀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과격한 운동하고 너무 과한 다이어트, 얘가 생리불순의 원인이에요.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제 칼로리를 너무 많이 제한하는 그런 식습관 하시면은 이런 분들 생리 안 합니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막 너무 단백질만 막 먹으면서 몸 만들겠다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겠다고 그러면 신장 기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리불순 반드시 찾아오고 갑자기 폐경이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이런 우리 칼로리라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단백질 섭취만 한다든가 극단적인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난소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조기 폐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이,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 우리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엄마들이 건강해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엄마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엄마들의 건강은 크게 보면 이제 여성의 건강이죠. 그래서 여성의 건강에서 가장 기준, 핵심 축이 되는 게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생리의 규칙성이었다면, 일단은 생리가 끝나고 폐경이 된 이후부터는 호르몬 없이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서서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운동하고 이제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잠을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돌보고 뭐 남편 이제 뭐 준비시키고 이러면서 아침에 많이 못 주무시잖아요. 일찍 주무세요. 드라마나 영화, 뉴스 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건강이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지켜내면 그 다음날 기분에 이제 점수를 매기자면 이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었을 때 아침에 깼을 때의 콜티졸 레벨하고 7시간 이상 잤을 때 콜티졸 레벨, 콜티졸이 이제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딱 일어나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면 전날 잠을 7시간은 자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이렇게 치이죠. 집안에서는 근데 잘 안 돼. 집안에서 나 혼자 있을게 이래도 뭐 엄마 뭐 이제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뭐 딱 10분만이라도 가까운 카페나 아니면 밖에 산책, 공원, 학교 앞이라도 혼자 이렇게 10분 정도 내가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정리되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가족들을 좀 내가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만끽하시면서 혼자 자기 건강 챙기고 하루에 20분, 30분이면 앞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운동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하루 3번 나누어서 하는 운동들 하면서 자기 시간을 한 10분 정도 커피 마시고 생각하고 음악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뭔가 내 몸도 내 마음도 좀 건강해지면서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좀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이 중요한 이유, 요건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3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근육의 1%씩 줄어든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줄어드는 거 알면서 저장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돈이 하루에 1,000원씩 빠져나가. 그러면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통장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근육.
근육을 지키면 노후가 보장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운동은 갈수록 중요합니다. 운동은 이제 과격한 운동만이 운동이 아니고 또 뭐 재미있는 스포츠나 레저 이런 것들을 다 운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과 나를 재미있게 하는 운동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게 운동 뭐 하시나요? 그러면 나 골프, 이제 뭐 아니면 만보 걷기 이제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사실 골프는 레저 스포츠고요. 그다음에 만보 걷기는 나를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100번 낫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를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근육의 힘, 이완 수축이 되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일어나는 일들 말씀드릴게요. 근육을 이완 수축이 근데 반복해서 12분 이상 반복했을 때, 왜 12분이냐면 하여튼 그것도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12분 이상 반복하면 하여튼 일어나는 일, 그 중에 1번 모든 마이오카인, 인터루킨 6, BDNF 이런 호르몬들이 쫙 나와요. 갑자기 그냥 팍 이렇게 터져 나와요. 이러면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 성장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나오는 호르몬이 절대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자극하고 인슐린 민감성, 즉 당뇨병의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인슐린 민감성 자극하고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도 다운시키고, 그리고 피부 완전히 탱탱해져요. 왜냐하면 콜라겐들도 근육이 자극해줘야 콜라겐이라는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 섬유들이 이제 점점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피부도 더 쫀쫀하게 유지될 수 있고,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그만큼 그거보다 1.5배 우리가 보충을 하는 항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습력도 유지되고,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정말 BDNF라는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얘는 이제 신경과 그러니까 뇌세포는 근육세포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경 사이에 이렇게 전달하는 물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떤 펑션을 이뤄내는데, 이 BDNF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뭐 치매, 파킨슨 등 기타 뇌질환, 노인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도 자극해서 우리가 달리기나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암기 과목을 이제 암기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이나 뭐 창작물을 한다거나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있다. 이런 재미있는 실험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BDNF라는 것들이 근력 운동을 하거나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했을 때 평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뭐 열 몇 배가 더 나온대요. 14배인지 16배인지 엄청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기억력, 집중력, 그 다음에 뇌 기능 향상 원하신다면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어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이런 대사성 노인, 퇴행성 뇌질환부터 시작해서 대사성 질환들을 다 감소시킵니다. 이런 대사성 질환들은 우리가 만성 질환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오해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나 이거 평생 그냥 뭐 비타민처럼 드시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급한 불 끄는 거고, 일단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다운시킨 상태에서 그 약을 끊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라고 약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런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약을 계속 드실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약은 위험하니까, 혈압이 너무 높으면 막 혈관 약한데 터질 수도 있고, 고지혈이 너무 많으면 막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때문에 심혈관절 생길 수 있고, 당뇨가 너무 높으면 혈관 질환 때문에 눈 뭐 망막 터지고 신장이나 뭐 끝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막으려고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일단 급한 불 끄고 얘네들 수치를 다운시키는 상태에서 생활 습관 교정, 즉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약을 드시는 기간은. 그래서 지금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 약을 먹고 이게 치료됐구나가 아닙니다. 이 약을 먹고 그냥 단순히 수치가 떨어진 시간에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자야 하는지 요거를 노력하셔서 약을 점점점 줄여가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50대 이전에 이제 운동 선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정말
난 하루도 운동을 안 하면 뭐 찌뿌둥해서 뭐 이렇게 운동이 생활화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코멘트 할 필요가 없고, 50대부터 어떻게 뭐 좀 운동이 좋다니까 이제 좀 슬슬 해볼까?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디 이제 뭐 기관에 등록을 먼저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뭐 좋아요. 그냥 이제 어디 들어가실 때, 근데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우리 어머니들 과격한 에어로빅, 요건 좀 피하세요. 그래서 막 에어로빅도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과격한 에어로빅 하다가 허리, 무릎 요거 다쳐서 오십니다. 많이 돌리거나 너무 힘들게 과한 동작을 급하게 하시니까 그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아버님들 50대 이상의 우리 아빠들은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하나 했는데 이제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이런 거 할 때 무게감을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너무 욕심 있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무게 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뭐 허리 디스크가 없던 분도 유발돼요. 그리고 노년기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디스크를 싸고 있는 그 막이 있는데, 이 막도 되게 건조하고 뻣뻣해져 있어서 완충 작용을 잘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막 회전하고 막 과격하게 힘 막 이렇게 주는 순간에 얘네들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줄넘기. 이거 의외죠. 줄넘기 너무 오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잡고 있는 근육, 인대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고 연골이 얇은 상태에서 줄넘기 오래 하시면 슬개골 연화증 또는 연골, 반월상 연골 손상, 찢어지는 거, 그런 거 생기세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한동안 마라톤이 또 유행했던 거 몇 년 전에, 그래서 40, 50대 분들이 이제 마라톤, 하프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라톤 막 좋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시작하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거 있어요. 신발, 발목, 무릎, 그 다음에 바닥, 요건데요. 신발은 뭐 굉장히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마라토너들이 신는 운동화보다는 일단 나에게 맞는, 그다음에 굉장히 발이 편한 운동화를 잘 착용을 하셔야 되고,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가 잘 확보가 돼야 되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잡고 있는 인대와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받쳐줘야 마라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라톤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달리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마라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흙하고 아스팔트하고 되게 달라요. 원래 우리 몸에서 받아내는 충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아스팔트에서 하잖아요. 이 아스팔트에서 뛴다라는 것 자체가 무릎에 주는 영향이 엄청 많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우레탄 같은 그런 바닥이면 모를까, 아스팔트에서 뛰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관절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신다면 뭐 이렇게 이제 뭐 가벼운 흙 바닥이 있는 뭐 학교 운동장 이런 거 괜찮고요. 학교 운동장에 또 요즘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잘 돼 있잖아요. 뭐 우레탄으로 막 주변에 다 깔아놨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뛰시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 아픈데 무리해서 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리 척추는요,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이라고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에서 디스크가 잘 유발돼요. 그냥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하거나 옆으로 이렇게 단순 동작이 아니라 복합 동작, 돌린 상태에서 수그리는 거, 요거 하시면서 하가지고 오시는 분 많은데, 그게 뭐에서 자꾸 생기냐면, 이 뭐 이렇게 그룹 엑서사이즈 있잖아요. 그룹 엑서사이즈 막 같이, 에어로빅을 포함한 그 그룹 엑서사이즈에서 막 같이 쫓아 하다가 나는 몸이 안 받쳐주는데 앞에서 하는 선생님 쫓아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요가, 필라테스, 다 좋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시면서 차츰차츰 그 동작의 가동 범위를 넓혀가시길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 과도하게 하시다가 막 이게 허벅지 내전근 찢어져가지고 오시는 분, 가자미근 막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또록 말려갖고 오시는 분, 관절에 연골 찢어지고 디스크 생기고 고관절 회전 안 되고, 정말 운동하다가 다쳐서 오신 분 너무 많습니다. 주의하셔서 내 몸에 맞는 것부터 하나씩 서서히, 그리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내 몸을 먼저 만들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빨리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무릎 보호대를 하고 뛰어. 아니, 그 다음에 엘보가 아프시면 이 엘보 보호대를 하고 골프 치고. 우리 몸에는요, 그 내추럴 힐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몸속의 자연 재생 시스템이에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좀 쉬어주면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는 시간이 좀 넉넉하게, 그래서 내 몸이 잘 회복될 수 있게 내 몸을 좀 쉬어주세요. 만약에 손상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시는 거 아시죠? 아이스팩 딱. 그래서 만약에 급성으로 뭐 다쳤다, 뭐 삐었다, 뭐 이러면 거기에 무조건 아이스팩을 대는데, 아이스팩을 대는 이유는 표면의 온도를 낮춰서 혈류가 손상 부위로 집중해서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팩은 차가워하고 바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 쭉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아이스를 대고, 물론 직접 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차갑게, 그래서 뭔가를 이제 싸서 아이스팩을 대셔야 되는데, 표면의 혈류가 피부로 가지 않고 손상 부위로 쫙 집중해서 흘러 들어가면 우리 혈액 안에는 이게 힐링 팩터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행이 원활하게만 돼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거고요. 소염 진통인데, 소염 진통제 오남용이 생기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엄마들이 조금 자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붙이는 파스, 뭐 이제 케토톱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스 형태로 잘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 파스도 먹는 소염 진통제랑 똑같아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제 이거 먹는 게 하루에 뭐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이나 뭐 이런 소염 진통제가 하루에 뭐 몇 그램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왜? 신장인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파스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도배를 하시는데, 요것도 피부를 통해서 그 엔세이드라는 성분이 흡수되면 몸 안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간과 신장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꼭 먹는 것만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하루 필요한 용량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5장, 10장 막 도배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소염 진통제 오남용을 막으셔야 되고, 무리한 가동 범위를 이제 뭐 아픈데 하시면 안 돼요. 그 아픈 거는 계속 움직여야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근데 움직여야 낫는 거 있어요. 뭐냐면 근육통이 있으시면 아주 서서히 마사지 해가면서 조금씩 움직이면 근육은 오히려 풀려요. 그런데 인대가 다쳤다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근데 인대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여, 무리해서 이거를 움직여야 낫는다라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절대. 그래서 3일 이상 붓기가 지속되거나 내가 계속 움직이는데 움직일수록 더 아프다, 그 다음에 뭐 멍이 점점 번진다, 그 다음에 열감이 난다, 이러면 집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 운동에서 삐끗 이런 것들부터 뭔가 이렇게 관절에 다친 것 같은데, 이럴 때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움직이면서 낫거나 오남용, 그런 소염 진통제 남용으로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릎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무릎을 보호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2개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무릎이 아픈 분들부터 무릎이 지금 아프지 않지만 보호하고 싶은 분들 다 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제 가볍게 그냥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세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한 발로 쭉 서서 한 발을 그냥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너무 높지 않게 한 45도 정도 쭉 뻗어. 그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툭. 하다가 다시 툭 뻗고 툭 떨어뜨리고. 자, 요거는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만들어주면서 앞쪽 대퇴사두근, 허벅지의 앞쪽 근육의 힘,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다리를 앞으로 45도 정도 쭉 뻗었다가 무릎을 툭 떨어뜨려서 90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때 허벅지가 힘을 단단하게 받고요. 반대쪽 서 있는 쪽에 가자미근이 쫙,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바닥과 뒤쪽 뒤꿈치에서 가자미근이 쫙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량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2번째, 제가 운동 전혀 안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월스쿼트예요. 벽에 등을 기댄 상태에서 다리를 이제 90도로 만들어서 쭉 버티는데, 이때 버틸 때 팔을 만세해서 손등을 똑같이 벽에 붙여주세요. 그런 상태면은 이제 중심 잡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어깨 관절도 유연해지고, 그다음에 허벅지가 무릎을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체중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뒤꿈치를 꽉 잡는 동시에 엉덩이 근육을 같이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걸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허벅지가 굉장히 불타오르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벅지 근육의 활성도를 높이는 운동을 하시면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적인 동적인 운동을 해낼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세요. 아주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거 버티기, 그래서 월스쿼트 2분, 그다음에 무릎 좌우, 발 뻗기 5분 이 정도 하시면 매일 하신다면 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운동의 효과는 당연히 단백질이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단백질을 소모해내지 않도록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해줘야 되는데 운동하시기 전에는 뭐 탄수화물 드시고 그리고 운동 후에 단백질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탄수화물도 뭐 그냥 너무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당류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알려져 있는 대로 뭐 바나나, 고구마 아니면 통곡물, 빵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뭐 쉐이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볍게 드시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 얘네들을 소모해내지 내 단백질, 내 몸의 근육을 소모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열량을 먼저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내 단백질을 보호할 수 있다. 내 근육을. 그 다음에 근육의 미세 손상이 일어난 다음에 순도 높은 단백질을 드시면 얘네들이 근육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너무 공복에 운동하면 그 단백질을 비롯해서 체지방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시고요. 이제 근육을 지키려면 근육 운동하기 전에 이제 탄수화물을 약간 드시고 운동 후에 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근육을 지킬 수 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만나 뵈면서 느낀 게 이게 아픈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거를 좋아지게 또는 완전히 고쳐드리기엔 너무 힘들구나 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아직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몸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게 뭐 재테크보다도 건강 테크 하시는 게 평생 더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일찍 은퇴하시고 여유로우신 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면서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미리 건강에 신경 쓸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 30, 40대 분들 지금부터 건강에 신경 관심을 갖고 운동하고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걸 잘 씻어낼 수 있고 수면 시간 확보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사실 큰 질병 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 환자를 만날 때 이거를 치료해 드려야지 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데에 저희가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우아하게 늙어가는 거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해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